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의과장 장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생존율 향상 한의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한약을 드시면 암이 커진다라고 잘못된 속설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된 속설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왜 암이 커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설명은 암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염증 환경을 가지거나 면역이 저하됐을 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약은 이런 면역을 보강하고 이런 억제된 면역 환경을 부활하는 약이 많기 때문에 또 염증 환경을 줄여주는 한약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암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렇다면 한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생존율에도 향상에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보통 암 치료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 치료할 때는 이 공격적인 치료인 경우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을 암 보조요법이라고 합니다. 즉, 항암 중에 구토를 한다든가, 식사를 잘 못하거나 설사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작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항암을 잘하지 못하고 또 용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같은 이런 공격적인 표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얘를 보조적으로 부작용을 낮추는 치료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이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같이 가야지 효과가 좋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에게 고통만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 보조요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가 이렇게 구분된 면허제도가 있지만 일본은 의료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만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어서 암 치료에 한약을 쓴 게 지금 이번에 기준으로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1978년도부터 암 치료에 한약을 써왔는데 일본의 의사들이 이렇게 한약을 쓸 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쭉 이분들이 50년 동안 연구해 보니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서의 역할을 한방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표준 치료할 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 항암을 줄이거나 쉬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의과 약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과의 표준 치료의 어떤 부작용을 줄여주는 흔히 말하는 양약이 그 충분한 효과를 이제 주질 못하면 한약을 통해서 그것을 더 보조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모토 요시하루라고 해서 도쿄 의대를 나오시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국내에도 한약 암치료라는 책을 소개해서 번역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결국은 한약을 쓰는 이유가 왜 일본 의사들이 그렇게 한약을 많이 쓰느냐. 일본은 이런 암 치료하는 의사의 한 93% 정도가 한약을 쓰고 있다라는 통계가 2010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90% 이상의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한약을 쓰는 이유는 바로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한약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런 의과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한약을 쓰면 암이 커진다든가 간이 손상된다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치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님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치료가 이제 공격적인 치료인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세포나 또 미생물이 이제 줄어들겠죠. 거기에 수반해서 내 몸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또 설사라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한방치료는 몸을 보강하는 약들이 많아서 면역을 회복하고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면역을 회복을 해서 간접적으로 면역을 높여서 암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항생제 내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렇게 표준 치료의 어떤 공격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치료는 아니라서 암은 줄긴 줄인데 많이 줄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게 한의 치료의 단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통합의학 쪽에서는 의과의 표준 치료는 주로 공적을 맡고 한방의 한약은 주로 수비적인 역할을 해서 몸을 좀 보호하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생존율을 더 높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경향은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러한 경향으로 전체적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완화의료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완화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 보조 치료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즉 암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항암이나 방사선의 여러 부작용을 완화, 즉 암세포를 줄이려고 하는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관리하려고 하는 치료를 완화 치료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를 제가 캡처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이 완화의학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는데 어떤 가이드를 하고 있냐면 이 서양의학에서 반응하지 않은 3, 4기 암 환자들, 진행성 암 환자들은 한약을 이용해서 통합치료 접근이 상당히 유효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한약은 암과 관련된 마비라든가 변비, 식욕부진, 근육경련, 피로치료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의사님들이 한쪽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방 치료만 하니까 한방에 대해서 의대에서 배우지 않고 또 경험도 없고 또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한의사가 있는 그런 급성기 병원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치료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양쪽 의료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완화의료학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약과 서양의학, 즉 우리나라가 있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양약을 이용한 서양의학에 병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권고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암 치료 중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의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은 부작용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즉 표준 치료도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3, 4기 환자들은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구토하고 식욕이 없고 피로해서 항암을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한방 쪽에서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치료의 어떤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연구는 한약을 이제 췌장암 4기인 경우에 썼을 때 한약이 췌장암 4기 환자의 어떤 질병을 조절하거나 보조적 치료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더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것이 2021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미지 클리닉이라는 곳에 췌장암 4기 분들이 와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증례는 이제 4기 췌장암이 가장 지금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는 암인데 이 한약을 같이 이 의사 선생님이 써봤더니 이런 통합적인 즉 서양약과 한약을 같이 병행한 것이 이 진행성 췌장암 4기인 경우에 치료에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한약을 썼더니 암의 진행이 훨씬 더 늦어지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좀 크게 자라는 게 늦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암제는 암세포들 공격하지 아까 설명한 대로 신체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신체 회복이나 내 몸에 있는 선천적 면역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쓸수록 필연적으로 내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항암이 안 듣고 다시 암이 자라는 것을 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3, 4기 암 환자분들은 특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항암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약은 내 몸의 어떤 면역 반응에, 생물학적 반응에 적용을 해서 내 몸을 회복을 하고 또 면역을 부활을 해서 보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보호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암종별로 좀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연구는 일본의 도쿠시마 대학의 이 방사선 종양학과 팀에서 2008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한약 치료가 암 환자의 생존을 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내용이죠.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서 한약은 1978년도부터 써왔어요. 의사들이, 의대 교수들이 한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즉, 방사선이라든가 항암이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작용이라든가 이 다양한 유형의 불쾌감을 문제를 다루는데 암 환자 치료에 도입이 됐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썼는데, 이분들이 부작용 관리에 한약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게 생존율까지 높이는지를 추가적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면 이 한약 치료가 이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그냥 연장시킨 게 아니고 크게 연장시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한 이제 곳은 도쿠시마 대학의 방사선 종양학과인데 이 자궁경부암의 특징상 이 방사선 치료가 항암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한약을 쓰면서 치료했던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사례는 한약을 쓴 경우 174명, 한약을 안 쓴 경우 231명을 1대1로 조건을 똑같이 해서 항암을 하거나 어떤 유지 면역 요법을 하거나 다양한 또 방사선하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기부터 4기까지를 추적 관찰해서 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봤냐면 약 한 20년가량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 팀에서. 주되게 이 팀에서 썼던 약은 보약을 썼다는 거예요. 일본의 의사님들 입장에서는 한약에 왜 도움이 되느냐? 의과에는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한방은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암 환자들은 특히 보약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일본의 의사님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자궁경부암에 썼던 한약은 십전대부탕이었습니다. 40.5%. 또 팔미저항이라는 보약이 있습니다. 17.2%. 인삼명탕 12.6%. 실형탕 11.5%. 고지혈탕 6.3%. 소시효탕 5.3%. 대건중탕 1.7%. 이 약들의 공통점은 다 보약입니다. 보약. 몸을 보강한 약들인데 기운을 나게하고 백혈구 감소를 회복하고 면역을 부여한다고 알려지는 보약이고 또 실형탕 같은 약은 방사선의 부작용을 많이 줄여준다 해서 지난 시간에 방사선 부작용을 맞추는 한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런 내용 또 이따가 설명된 보준이탕이라든가 또 대건중탕 이 백원중탕 같은 경우는 장마비나 장폐색에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환자는 방사선 치료 중에 이 한약을 병행했던 환자들을 일단은 케이스를 잡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한약이 이런 방사선이나 항암을 하면서 한약을 쓴 군이 안 쓴 군에 비해서 안 쓴 군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현재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대부분 아마 한방치료 안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한약을 안 쓴 경우 총 200개월을 추적 관찰했을 때 231명에 봤을 때 평균 생존기간은 75개월이었습니다. 근데 한약을 쓴 경우 173명은 평균 생존기간이 104개월이었습니다. 월등하게 차이가 났고요. 한약을 쓴 게 안 쓴 경우보다 생존기간을 크게 연장을 시켰다. 그냥 연장이 아니고 크게 연장. 이번 이미 결론을 낸 거죠. 그죠? 한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생존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미 2008년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고 또 이게 의대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 안타깝게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간호대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 입원하고 계신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은 이런 연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이. 그래서 한약을 일체 못 쓰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사실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2기인 경우에 생존율을 보면 5년 생존율은 한 12% 정도 차이가 났고 10년 생존율은 한 20% 정도 15년 생존율은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기 생존율을 보면 5년 생존율은 20%, 10년 생존율은 약 한 2배 정도, 15년 생존율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이죠. 그래서 월등히 3기 이상 갈수록 생존율이 한약을 썼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뉩니다. 4기는 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5년 생존율은 2배 이상, 2.5배 정도 낮고 10년 생존율은 3배, 3.6배가 낮고 15년 생존율은 8배, 자그마치 8배 생존율이 차이가 났습니다.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3기, 4기에서 월등하게 더 차이가 나느냐? 항암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 치료, 공격적인 치료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일수록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률도 높고 한데 한약이 양방의 공격적인 치료를 조금 줄여주고
또 보호해주면서 면역을 부활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항암이 더 잘 듣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론은 뭐라고 지금 내고 있냐면 한약은 되게 중요한 예후지표다. 무슨 얘기냐? 이 405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한 20년가량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암 환자의 어떤 1기, 2기, 3기, 4기라고 불리는 이 기수와 이런 거기에 통해서 한약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 예후지표가 유의하게 됐다. 부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2008년에 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거의 20년 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한약과 이 서양의학의 어떠한 같이 쓰는 통합의학 치료, 즉 이 조합 치료가 21세기 암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쿠시마 대학에서 확신한다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난소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암, 아까 제가 도쿠시마 대학에서 나온 이 연구에서 이 십전대보탕을 제일 많이 썼다. 자궁경부암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특히 십전대보탕은 제가 시리즈로 수술이라든가 항암이나 방사선 할 때 많이 제가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한약이에요.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한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2019년에 카리아 도요타 종합병원 산부인과 팀의 연구로 봤더니 난소암 할 때 첫 번에 항암을 할 때부터 그냥 항암만 하지 않고 이 십전대보탕을 같이 썼더니 생존율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추적 관찰해봤더니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라고 일본의 학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의사들만 모이는 그 학회에서 한약을 발표합니다. 독특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의대만 있는 학회에서 한약 발표 안 하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의사람들 있는 학회에서 양방치료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지만 한약이 도움이 되는지도 같이 발표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십전대보탕이 그냥 항암만 하는 것보다 항암을 처음부터 할 때 보통 파크리탁셀, 카보프라틴 이런 항암을 표준치료로 같이 하는데 이때 항암만 하지 말고 십전대보탕을 같이 하면 생존율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이게 2019년에 비교적 최근에 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가. 자,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 한 10년 정도를 카리아 도요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와 도쿄 여성의학과 대학병원에서 같이 공동 연구로 난소암 치료를 할 때 추적 가능한 36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항암, 즉 표준치료, 또 수술 이런 거 할 때 십전대보탕을 병행했을 때 예후를 본 거예요. 360명 중에 3개월 이상 쓴 거를 십전대보탕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보통 일본에서 항암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기준을 보통 3개월을 많이 잡습니다. 십전대보탕 병행한 44명과 그렇게 쓰지 않은 316명을 추적 관찰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약, 즉 십전대보탕을 쓴 곳이 예후가 좋다라는 결과가 얻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은 대장암에 대한 생존 향상에 대한 보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단일 시설에서 대장암 2기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할 때 한약을 쓴 경우 38례, 한약을 안 쓴 경우 74례를 또 항암하면서 한약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약 5년을 본 거예요. 3,000일 정도를 봤는데 재발률을 보면 한약을 쓴 경우는 재발률이 한 5% 나왔고 대종 한약을 안 쓰고 그냥 항암하고 수술만 한 경우는 15% 정도, 한 3배 정도가 유의하게 한약이 낮은, 재발률이 낮은 게 보고가 됐고 5년 생존율은 한약을 쓴 게 한 97% 정도, 한약을 안 쓴 게 89%로 전과 모두 한약을 쓴 경우가 지금 보신 대로 다 생존율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같은 경우 보통 재발률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 위험자가 낮은 증례에서는 한약을 쓰는 게 수술하고 나서 그냥 항암만 하는 것보다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면서 한약을 쓰는 것이 재발률도 낮고 생존율도 높다라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때 쓰는 한약은 어떤 약이냐? 아까 제가 보약을 많이 쓴다 그랬죠. 일본의 사람들은 십전대보탕, 보중이탕, 소쇼탕. 아까 전에 자궁경부암에 주로 쭉 썼던 한약이죠. 이런 보약들을 썼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4기 환자들도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추적 관찰해 봤더니 항암만 하고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4기인 분들을 봤더니, 대장암 4기를 봤더니, 항암만 한 경우에 1년 생존율은 한 62% 정도였는데, 한약 같이 줬더니 75% 정도, 2년 생존율은 이쪽은 4%밖에 안 됩니다. 항암만 한 경우는. 근데 한약을 줬더니 10배 정도 더 생존이 높습니다. 44%. 이때 3년 생존율은 이때도 0%였습니다. 이때가 연구가 좀 2009년 이전에 했던 거니까 좀 더 지금보다 항암의 어떠한 좀 발전이 좀 늦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때는 0%였는데 한약을 썼더니 36%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한약을 쓰는 것이 4기 대장 환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9년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의사들이. 그래서 아주 추가적인 례를 내서 한 134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은, 암 치료하는 의사들은 항암을 하거나 수술할 때 한약을 쓰는 걸 그래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이게 반대로 나왔다면 우리나라 의사들 항상 대학병원에서 한약을 먹지 마세요. 뭐 다려진 거 먹지 마세요. 막 주의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한약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한약을 먹지 말라고만 한다는 거죠. 한약이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콕 집어서 어떤 한약을 이 항암을 할 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모든 한약을 먹지 마세요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약은 도움이 되고 일부 정체불명의 한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근무하는 군포지센병원 현재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한약은 드시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으로 한약의 성분이 나온 것이 이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주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사용했던 약은 십전대부탕, 보주니탕, 소쇼탕이라는 약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장암 4기 환우들은 이런 한약들이 도움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2013년에 중국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더 한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나라에서 아예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대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어떠한 치료에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의사가 한약을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크로스돼서 다 쓸 수 있게끔 보장이 돼 있고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이 의사만이 한약을 쓸 수가 있고 유독 우리나라만 의사는 양약만 한의사는 한약만 쓰라고 했다 보니까 융합을 되게 어렵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통합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즉 현대의학만으로 암이 정복된 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3, 4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학문적으로 오픈돼서 환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협진을 의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중국에서 유방암인 경우에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쓴 경우에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임상 연구를 분석한 걸 보통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근거 등급이 높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 한약을 쓴 게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서 유방 환자 치료에 유익하고 보완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보조적으로 결론입니다. 한약은 유방 환자들이 보통 호르몬 의존성이든 허투 양성이든 삼중 음성이든 이렇게 타입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메타 분석은 총 3,142명의 유방 환자를 대상으로 29개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는 736명 대상으로 한 10건의 연구에서 유방암 절제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쓴 게 단기적인 항암 효능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메타 분석이 유의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 생존율을 봤더니 유방암을 하고 나서 한약 치료가 장기 생존율 역시 12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건의 연구에 보면 한약을 받은 환자군이 안 쓴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더 좋았습니다. 생존율을 더 높인다는 거죠. 좀 더 특별하게 한 4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한약을 치료한 거니 3년 생존율이 연장률이 더 향상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자, 5년 생존율은 어떠냐? 6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건의 연구가 다뤄졌는데 5년 생존율은 한약을 치료한 군이 안 치료한 군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훨씬 더 향상됐다. 생존율이 유방암의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거나 이런 방사선할 때 한약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방금 경우는 이제 수술한 후에 어떠한 메타 분석인데 이 연구는 대만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2014년에 나온 연구인데 진행성 유방암, 즉 수술을 못할 수 있는 4기 유방암을 포함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3, 4기의 어떤 유방암 환자들한테 인구 기반의 연구를 한 겁니다. 인구를 통계를 내보고 유방 환자들 대상으로 한약을 쓴 경우 안 쓴 경우를 조건을 갖추고 한번 봤더니 결론적으로 뭐냐면 관찰 연구이긴 하지만 한약을 쓸게 안 쓴 경우보다 이런 3, 4기 유방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낮추더라. 생존율 높더라. 이렇게 유의하게 높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729명의 3, 4기 유방암, 진행성 유방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암만 한 단독 치료한 경우에 비해서 항암하면서 한약을 병행한 군이 유의하게 생존율이 더 높더라는 거죠. 생존율이 그러니까 더 오래 살 확률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진행성 3, 4기 유방 환자들은 한약을 쓰는 것을 당연히 권고드려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망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심장이 안 좋은 신부전이라든가, 또 4기 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암, 호르몬 요법을 하거나 표적치료나 방사선,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 한약을 쓴 게 안 쓴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이 47% 정도 감소하였다라는 그런 분석이 됐고, 특히 이런 6가지의 어떤 나이라든가 심장이 안 좋은 신부전이나 4기 원격전이라든가 수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어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한약이 사망률 감소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준 치료하든 항호르몬 치료를 하든 수술하든 심장이 안 좋든 관계없이 한약을 쓴 군이 유의하게 생존율을 높이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명드리지 않으면 심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한약을 써요? 부터 그죠? 수술할 때 한약을 쓸 수 있어요? 항호르몬제를 쓸 때 이런 방사선이나 표적치료할 때 한약 쓸 수 있어요. 의심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가이드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영역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사망률을 더 낮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약을 쓰면 간이 안 좋아지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암도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설명인데 그러면 한약을 쓰면 더 사망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해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 안 해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오래 쓰면 쓸수록 이건 30일 이상 180일 이상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봤더니 이 안 쓴 경우, 즉 한 달 기준입니다. 안 쓴 경우를 일로했을 때 사망률이 더 유의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한약을 쓰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히려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런 게 보였더라는 거죠. 즉 이게 한약은 보호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인구변화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4기만 좀 집중적으로 좀 봤을 때 역시 원격전이한 경우에 한약을 쓴 게 269명의 4기 환자들 그 나이라든가 우려성 신부정의 병력이라든가 수술이나 호르몬이나 표적 생물학적 여러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다 포함해서 조정을 해더라도 여전히 사망률이 감소돼 있더라는 거죠. 한약을 쓰는 것이. 그랬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됐던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 유방암에 쓰는 약은 가미소요사라는 약입니다. 이 가미소요사는 특히 대만의 한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항호르몬제에 쓰는 호르몬저성 유방암에 가미소요사를 쓴 게 여러분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항호르몬제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재발률 낮추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발 부작용이 자궁내막이 증식돼서 자궁내막 암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썼더니 인구기반 연구에서는 이게 한 절반 정도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최근에 국내 대전대 한의대에서 연구에는 가미소요산을 쓴 경우가
이런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의 암세포를 유방암을 더 억제하더라는 그런 실험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한약에 대한 과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네이버라든가 챗GPT라든가 쳐보시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분이 이 한약의 구체적인 이름을 모르셔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이나 일반 유방암에 가미소유사라는 약을 대단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백화사설초, 반지련 이런 약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황기란 약초나 또 이런 약초들이 다 많이 사망률 낮추는 데 유의한 보고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약들이 있지만 10가지 한약 중에 3가지가 한약 처방이었고 7가지가 단일 약초가 많이 쓰였더라는 거. 아까 사망률 낮추는데 이 3, 4기 유방암에 그랬을 때 특히 백화사설초, 반지련, 황기란 약초들이 유의하게 사망률 낮추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유방암 3, 4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백화사설초, 반지련, 황기란 약초를 유방 환자들은 특별히 많이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한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학화가 된, 즉 이 백화사설, 반지련, 황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유방 환자를 다룰 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방암의 어떠한 이런 타입에 관계없이 암세포를 다 억제한다는 보고가 다 기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황기 여름철에 닭에 넣잖아요, 그죠? 닭고기에. 이 황기가 유방암에 좋습니다. 이 담도암에도 좋아요, 황기가. 기초 연구에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백혈감초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황기라는 약초를 많이 저희 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좀 정리해 보면 유방암 환자들, 특히 3, 4기 유방암 환자들 항암만 하는 것보다 한약을 쓰는 게 유의하게 생존이 높고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률은 더 줄어들더라. 근데 그때 주체적으로 썼던 약, 특히 한약제 등은 가장 효과적인 약초는 백화사설초, 반지련, 황기라는 약초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약초를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들한테 이런 도움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역시 대만에서 나온 연구인데 대만의 메케이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역시 인구 기반 연구인데요. 2017년에 이 연구는 뭐냐면 위암 환자들, 대만도 위암 환자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한약을 주고 한쪽은 안 주고 해서 비교 임상 이렇게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이걸 했을 때, 즉 대만 같은 경우도 이런 전통의학적인 즉 한약의 치료를 많은 위암 환자한테 중국, 대만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최근에는 국내에도 이렇게 열심히 저희처럼 이렇게 한약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서 저희 병 같은 경우도 한약을 쓰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막연하게 한약이 좋아요가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한테 맞춤약을 해드리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있고 또 결과가 좋은 것이 매일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급성기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면 주치의 선생님이 한약 못 쓰게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점점 혜택을 더 널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결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기반 연구가 언젠간 나오겠죠.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구 기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메케이 메모리얼 대학병원은 대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거쳐진 이렇게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구를 한 건데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을 추적 관찰해 본 거예요. 대만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위암 환자, 즉 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좀 조건을 똑같이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한 962명을 대상으로 한쪽은 한약을 쓰고 한쪽은 안 쓰고 조건을 똑같이 하고 그래야 이제 비교하기 좋잖아요. 그죠? 똑같이 했을 때 과연 한약을 쓰는 게 유익한가, 생존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봤더니 전체적인 거는 한약을 안 쓴 경우와 쓴 경우는 똑같은 조건은 보통 위암을 수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암하거나 방사선 조건 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4년을 봤어요. 14년 했을 때 한약을 안 쓴 경우하고 한약을 쓴 경우 전체적으로 한약을 쓴 게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단 한 번도 한약을 쓴 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표현한 대로. 그리고 더 이제 14년 뒤에도 이제 훨씬 유의하게 생존율의 차이가 났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봤어요. 봤더니 아까 이제 유방암도 그렇게 나왔는데 위암 역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약을 안 쓴 걸 한 달 미만으로 봤을 때 한약을 쓰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한약의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죠. 사망자 숫자가 유의하게 안 쓴 경우를 1로 봤을 때 1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유의하게 좋아진 거예요. 유의하게 더 1보다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약을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망률이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유의하게 되게 높다. 한 30일, 100일 사이에 한약을 유의하는 자들의 약점 0.9이 상당히 또 그런 것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통계 어떤 한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게 만들었느냐? 과연 대만에서는 어떤 한약을 쓰길래 이렇게 환자들을 좋게 하느냐? 그거 제일 관심이잖아요. 유암 환자분들은요. 아까 유방암 환자에 제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약초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백화사초, 반지련, 환기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 2위가 백화사초, 반지련입니다. 하는 것들이. 역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유리했고, 또 한약을은 향사육군제타라고 하는 우리가 울렁울렁거리고 소화 안 될 때, 위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위 수술하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위암 항암이나 이런 약들이 대부분 울렁울렁거리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데, 그래서 이때 쓰는 약들은 향사육군제탕, 평이산, 반화산이다. 주로 소화제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감유소이차는 약고 유방암에 아주 많이 쓰이는 약이 역시 이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썼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향사육군제탕이나 한약을 많이 썼고 단일 한약처럼 백화사슬초라는 약초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연구는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 위암 환자들한테 위암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을 때 십전대보탕을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랑 좀 더 구체적으로 임상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아까 직전에는 제가 위암 환자들 이제 인구 기반 연구를 설명드렸고 사실 이런 항암제별로 어떤 한약을 썼는지 좋아진지 일본은 50년 됐다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한약을 쓴지 어마어마하게 논문이 많습니다. 한의사인 저조차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목적 뭐냐면 항암을 할 때 과연 도움이 되는 거,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항암은 이제 5FP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이 먹는 항암제를 연구했고 무작위 시험이었고 기후대학 부속병원과 15군데가 다기관 연구를 무작위 RCT 연구를 한 겁니다. 봉투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위암 수술한 94명을 대상으로 한쪽은 항암을 먹으면서 십전대보탕을 하루 3번 먹으면 게 43명, 한쪽은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처럼 그냥 항암만 하고 양방치료만 한 경우 51명을 1대1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생존율은 비슷했어요. 그러면 십전대보탕이 생존율이 유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게 아니고 1기, 2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3기, 4기인 경우에는 확연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십전대보탕이. 즉, 안 쓴 경우에 보다 3기 22%, 2년 생존율은 5년 생존율 0%, 3, 4기 고통에서 포함인 거죠. 또 같이 한약을 같이 쓴 경우는 2년 생존율 80%, 5년 생존율 20%, 월등하게 한약을 쓴 게 위암인 경우에 위암 3, 4기에서 생존율이 아주 유의하게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생존값 전체인 경우는 한약을 안 쓴 경우는 14개월 정도인데 한약을 쓴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5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위암 같은 경우 1기, 2기는 굳이 한약을 많이 쓰라고 권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십전대보탕을. 그런데 3, 4기인 경우라면 쓰는 것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학팀은 뭐라고 결론 냈냐면 위암 수술하고 이런 5F 항암을 기본 항암으로 보통 쓸 겁니다. 여러분 항암할 때. 그럴 때 특히 3기, 4기인 경우에는 십전대보탕 병행하는 것이 같이 쓰는 것이 항암할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증례지만 십전대부탕이 생존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매우 임팩트 있는 임상시험이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연구라서 저희 병원에서 위암 환자들 3, 4기 환자분들은 제가 이 연구를 소개를 반드시 드리고 십전대부탕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이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췌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대만에서 나온 연구인데 역시 이제 인구 기반 연구를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2018년에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인구 기반 연구를 아까 위암 환자들처럼 대만에서 해봤더니 이 한약을 보조적으로 쓴 경우에 이 췌장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더라. 즉 생존율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위암만 그런 게 아니고 췌장암도 그렇더라는 거죠. 방법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한 14년 정도 좀 봤는데 위암, 이제 췌장 환자 18,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 추적 관찰했던 경우 386명을 한약을 쓴 경우 안 쓴 경우를 1대1 조건을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을 좀 통계를 봤더니 왜냐하면 췌장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3년을 좀 봤는데 한약을 안 쓴 거에 비해서 한약을 쓴 게 생존율이 유의하게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즉 췌장 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한약을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즉 생존율을 더 유익하게 높이더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한약을 오래 쓰면 쓸수록 그런 경우 한약 안 쓴 경우에 비해서 안 쓴 경우를 한 달 이내를 봤을 때 한 달 이상 쓴 경우는 오래 쓰면 쓸수록 그죠? 오래 쓰면 쓸수록 사망률도 같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특히 90일 이상, 3개월 이상 한약을 쓸 때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약을 이제 췌장 환자들은 그냥 항암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 정도는 한약을 병행하시는 것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한약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는가? 가장 많이 쓴 게 유방암도 그랬죠? 그죠? 아까 위암도 그랬죠? 백화사설천의 약초를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은 안 쓰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뭐 백화사설초? 뭐 모르겠는데요? 의사님들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걸 수 있습니다. 이 백화사설천의 약초는요. 여러 암종의 이런 암세포를 죽게끔, 더 잘 죽게끔 유도해주고 항암면을 높인다는 기초 연구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나 중국에서나, 특히 최근 일본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료인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 자체가 사망률이 월등하게 지금 높아요. 항암이나 이런 방사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만 해서는. 재활률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보조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백화사설천한 약초라는 겁니다. 이걸 쓸 때 유의하게 사망률 떨어뜨리고 아까 반질환의 약초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신곡, 황금, 단삼, 황기 이런 약초들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초는 아까 위암에서도 대만에서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약을 기억하라 그랬죠. 울렁울렁거리고 소 안 될 때. 췌장암도 역시 향사육군자탕을 가장 많이 썼고 그 외에 설산할 때 쓰는 삼령배추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또 그외 소화제, 역시 췌장암에도 소화제를 한방 소화제들을 많이 썼는데 이때도 가미소요제라는 약이 들어갔고요. 이런 것도 유의하게 사망률 낮추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췌장 환자의 아까는 이제 인구 기반 연구이니까 좀 더 근거 등급을 좀 더 높여서 췌장 환자인 경우에 이 표준 치료, 이런 방사선이나 항암 할 때 그것만 한 경우와 한약을 같이 썼을 때 생존율이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중국 현진의과대학 암병원에서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냐면 한약을 썼더니 췌장 환자의 예후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한약을 항암하는 것보다 이 표준치를 포함한 병행한 통합치료, 이 복합치료, 병행치료 하는 것이 최상의 예후를 유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한약이 그렇게 하느냐, 몸에 염증을 없애고 몸을 붓기를 좀 빼주고 또 해독하는 이런 항암률을 높여주는 약들을 한방에서는 이런 해독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청열해독 계열의 약들이 이 췌장 환자한테 대단히 도움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이 항암 효능을 높여주더라, 생존을 높인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 연구를 한 곳은 중국 텐진 의과대학 암병원의 암연구소였고요. 이 한약을 쓸 때 여러 청여해독 계열의 약들은 보통 항암효능을 높여준다. 간을 염증을 없애주고 하는 그런 약들이고, 면역을 보강하는 약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혈이 발생합니다. 즉 혈전 같은 게 잘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약을 썼더니 좋아지더라는 거죠. 한약을 썼던 게 생존 예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한약을 안 쓴 경우 56명의 1년 생존율은 한 38% 정도인데, 한약을 썼더니 54.9%로 1년 생존이 높아졌고, 2년 생존율은 6.6%, 한약을 같이 병행한 건 30.4%였고, 3년 생존율은 안타깝게 0%였는데, 항암만 한 경우 표준치료만 한약을 쓰는 게 24.3%였습니다. 중앙생년값은 8개월 정도였는데 한약을 쓴 경우는 2배가 넘었습니다. 19개월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약을 치료한 것이 그냥 표준치료라고 하는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만 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의하게 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2년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이런 연구들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생존율을 따질 때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한약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이 항암만 했을 때, 또 재밌는 거는 한약만 썼을 때도 오히려 항암만 했을 때보다 이런 한약을 쓴 게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항암을 하면서 한약을 썼던 것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한약만 썼을 때도 좋지만, 항암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항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항암하지 마시고 한약을 쓰시고, 만약에 자연 치료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의 표준치료를 거부하시고, 대단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의사들이 저희들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 음식 기반으로는 암을 극복하는 면역 치료를 높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음식에보다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게 보통 약초라 그러죠. 그 약초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을 한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전문가에게 이런 가이드를 들어서 정체불명의 어떤 약초를 드시는 것을 한의사들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기반 있는 한약은 생존을 높이다라고 반드시 저희들이 가이드를 합니다.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표준치료 안 하실 때도 최소한 한약은 드셔라, 이런 근거로. 특히 췌장 환자들은 이런 약 설명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항암을 하실 때 특히 췌장암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폴피녹스나 제임스타빈, 아브락산 이런 항암제들, 때로는 시스프라틴 이런 항암을 쓰는데 대단히 독성이 강합니다.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 몸을 손상시키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독성을 줄여주는 한약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암을 아주 고농도로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설명을 드리고, 제 유튜브에는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있는 따로 하는 이런 유튜브도 있지만, 제 이름 장성환이라는 이름을 치시면 그 유튜브가 나오니까 췌장 환자들은 그런 유튜브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생존율을 향상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서양의학에 반응하지 않는, 즉 양방치료에 해결되지 않은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그것이 울렁울렁거림이 될 수 있고, 설사나 변비, 통증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피로도 있고요. 이럴 때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약 중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한약은 대단히 유용한 대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암과 관련된 피로라든가 식욕부진, 마비, 근육경림, 변비 치료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근거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암을 치료한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50년 동안 이런 것을 연구해보고 결과를 어떻게 냈냐. 이 한약과 서양의학, 즉 양약을 병행해라, 같이 써라라고 권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중에 이런 증상,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토라든가 설사, 소화불량 이런 것만 개선이 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죠? 향사 있고 다 소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 개선돼도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생존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죠. 생존율을 높일 때 한방치료, 특히 한약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임상
임상 연구라든가 인구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물론 이거 위에도 아주 여러 연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추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어떤 한방 치료는 막연하게 정체불명의 한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고 있는 한의원이라면 오히려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암 치료할 때는 반드시 모든 한약의 성분이 오픈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동료 한의사들도 이 한약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님들한테도 이 한약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써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또 이런 근거 있는, 어떤 항암을 할 때 어떤 한약을 병행했더니 더 좋더라라는 근거가 있는 한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한의사들에게 가이드를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처방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표준 치료의 효능을 좀 더 높여서 생존율 향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암 생존율 향상에 도움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